인플레이션 시대, 자산을 지키는 3가지 방법. 여러분의 통장 속 1억 원, 10년 후에도 1억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연 3%만 되어도 10년 후 구매력은 7,4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부자 되는 10분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매일 10분만 투자하면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실전 투자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자산을 지키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실물자산 보유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화폐가 아닌 실물자산을 보유하면 가치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물자산은 금입니다. 금은 5천년 역사 동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현재 금 투자는 KRX 금시장이나 금 ETF를 통해 가능합니다. 금 ETF는 최소 10만 원부터 투자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추천 ETF로는 KODX 골드 선물, TIGR 금은 선물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실물자산입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건물과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려면 최소 수억 원이 필요합니다. 대안으로 리츠 REITS가 있습니다. 리츠는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으로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원자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리, 은, 원유 같은 원자재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자재 ETF를 통해 투자할 수 있으며 KODX WTI 원유 선물, TIGR 구리 선물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입니다. 기업은 인플레이션에 맞춰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식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결정력이 강한 기업이 유리합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가격 인상이 쉽습니다. 필수 소비재 기업들도 좋습니다. 코카콜라, 펩시코, 프록터앤드갬블 같은 기업은 사람들이 불황해도 계속 소비하는 제품을 만듭니다. 배당주도 인플레이션 대응에 유리합니다. 배당금은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며 우량 기업들은 매년 배당을 증가시킵니다. 배당 성장률이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면 실질 구매력이 유지됩니다. SCHD, VYM 같은 배당 ETF가 대표적입니다. S&P 500 지수는 역사적으로 연평균 10%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연 3%라면 실질 수익률은 7%입니다. VOO, SPY 같은 S&P 500 ETF에 투자하면 간단하게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부채 활용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빌린 돈의 실질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연 3% 고정금리로 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인플레이션이 연 4%라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1%입니다. 빌린 돈으로 수익률 5% 이상의 자산에 투자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주담대 금리는 연 3에서 4% 수준입니다. 이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연 7에서 10% 수익을 내면 실질적으로 이득입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는 필수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전세대출을 받아서 월세가 아닌 전세로 살고 남는 돈을 투자에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월세로 매달 나가는 돈을 투자 수익으로 전환하는 개념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를 보겠습니다. 총 투자금 1억 원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방어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면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금 20%, 2천만 원입니다. 금 ETF나 KRX 금시장에 투자합니다.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미국 주식 50%, 5천만 원입니다. S&P 500 ETF 3천만 원, 배당 ETF 2천만 원으로 나눕니다. 주식은 장기 성장과 배당 수익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20%, 2천만 원입니다. 리츠 ETF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합니다. 소액으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 10%, 1천만 원입니다. 긴급 자금이나 기회 투자를 위한 현금을 보유합니다. MMF나 단기 채권에 넣어두면 약간의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1억 원을 위 비율대로 투자하고 인플레이션이 연 3%,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연 8%라고 가정합니다. 10년 후 명목 가치는 2억 1,589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가치는 1억 6,062만 원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면 7,440만 원이었을 것을 1억 6,062만 원으로 만든 겁니다. 구매력이 61% 증가한 것입니다. 20년 후는 더 놀랍습니다. 명목 가치는 4억 6,610만 원, 실질 가치는 2억 5,799만 원입니다. 초기 투자금 대비 2.58배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레버리지는 위험합니다. 부채 활용은 좋지만 빚이 너무 많으면 이자 부담이 수익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부채는 투자금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단기 변동성을 견뎌야 합니다. 금이나 주식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대응은 장기 전략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보유할 각오로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산별 비중이 달라집니다. 1년에 한 번씩 원래 비율로 조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2%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항상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현금만 보유하면 매년 구매력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적절한 자산 배분으로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실물자산, 주식, 그리고 적절한 부채 활용이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보유 자산을 점검하세요. 현금 비중이 50%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금 ETF 계좌를 개설하세요. 소액이라도 금에 투자를 시작하세요. 셋째, S&P 500 ETF 자동 적립을 설정하세요.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하세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산이 녹아내립니다. 하지만 올바른 전략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